이 계로왕은 그 죽음이 아주 비참하죠. 바로 이 아차산성에서 고구려군에 잡혀서 참수를 당합니다. 지금 여기 한강인데 한성백제 수도가 어디냐면은 지금의 이 풍납토성입니다. 풍납토성. 지금도 풍납토성이 잘 나와 있어요. 이 성터 흔적입니다. 풍납토성이 이제 한성백제 왕궁터인데 고구려 장수왕이 475년에 이제 이 한성백제를 공격하죠. 그래가지고 백제의 계로왕을 사로잡아가지고 요 건너편에 이 아차산성 여기 워커힐이 있죠. 여기 아차산성으로 끌고 와가지고 참수를 합니다. 근데 이제 당시 고구려가 이제 그 백제 계로왕이 누군지 어떻게 알겠어요? 얼굴을 모르는데. 근데 어떻게 잡았을까요? 바로 이 고구려가 동문, 서문 이렇게 쭉 공격을 하니까 이제 뒷문으로 어디로 이제 도망가려 했냐면 지금 우리 올림픽 공원 있는 데 있지 않습니까? 이 몽천토성. 이 몽천토성이 이제 이 한성백제의 이제 뒤에 이제 수비성이에요. 여차비 쪽으로 피난 가는 거예요. 이쪽으로 도망을 가다가 사로잡히는데 누구한테 사로잡히냐면은 과거 그 계로왕의 신하 재증걸로하고 고이만년이라고 하는 신하가 있었는데 이 신하 이 둘이 이제 그 고구려로 망명을 해. 아마도 계로왕에 대해서 앙심을 품었다고 봐야겠죠. 그래 이제 망명을 해서 이제 고구려군을 이끌고 이 한성백제를 공격할 때 이 둘이 향도 길 안내 역할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한성백제 이 풍납토성을 이제 화공으로 해서 불바다를 만들고 난 다음에 이 도망가는 이 계로왕을 알아본 게 누구냐면 바로 제증걸로와 고이만년 이 두 사람이 계로왕의 얼굴 알고 딱 사로잡아가지고 강 건너 아차산성으로 끌고 간 거야. 그래서 이제 장수왕이 보는 앞에서 참수를 한다고. 그런데 참 비참하죠. 왕이 참수가 되니. 근데 백제에서는 이 계로왕만 참수당한 게 아니라 이 계로왕 이후에 그 사비 부여 있죠. 사비성. 이 백제 수도를 웅진에서 지금의 공주에서 부여로 천도한 왕이 누구냐면 성왕이야. 성왕. 근데 이 성왕도 참수를 당합니다. 성왕은 왜 참수를 당하냐? 관산성 전투 때 신라군한테 사로잡혀가지고 참수를 당해요. 그러면 관산성이 어디냐? 지금의 옥천입니다. 옥천. 자, 여기 지도상으로 볼까요? 여기 이게 이렇게 표현, 요게 다 금강이에요, 요게. 근데 여기가 바로 옥천이에요. 여기가 대전이고, 대전에서 요 길이 이렇게 지나가. 여기에 보면은 자연적으로 여기 길이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에. 여기로 지금도 경부고속도로, 그 다음에 경부선, 그 다음에 KTX선이 다 이 옥천을 지나갑니다. 옥천을 거쳐야만이 이 경상도 쪽으로 지나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옛날이나 지금이나 이 옥천이라는 곳은 교통의 요지라고 봐야겠죠. 교통의 요지는 항상 뭐다? 군사적 요충지다 이거예요. 바로 이곳에서 백제 성왕이 신라군에 사로잡혀서 참수를 당합니다. 참 비극적이죠. 그런 그 참수당한 곳은 어디냐? 여기가 이제 그 옥천읍인데 옥천 여기를 이렇게 가장자리를 해가지고 서화천이 흘러가요. 서화천이 흘러가는데 바로 이곳입니다. 구진벼루라고 하는 곳이에요. 지도상에 한번 봅시다. 구진벼루 뭐 그러는데 그 무슨 뜻이냐면 구분벼랑이란 뜻이에요. 여기를 직접 가서 보면은 벼랑이 쭉 이렇게 돌아나간다고. 지금 요 다리가 있는데 여기에 성황교라고 돼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서 이제 백제 성왕이 잡히는데 왜 백제 성왕이 왜 여기서 잡혔을까? 백제 성왕의 아들이 부여창이에요. 부여창. 백제 왕의 그 성이 뭐냐면은 부여시입니다. 부여시. 부여. 우리 고조선 전에 부여라는 나라가 있죠. 옛날 성이 보면은 자기가 태어난 곳을 지명을 성으로 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여튼 백제 조선의 왕의 성은 이시죠. 이시. 고려의 왕은 왕씨. 신라의 왕은 김씨, 이씨, 석씨 이렇게 되죠. 이씨가 아니라 박씨. 그 다음에 백제 왕의 성씨는 바로 부여씨예요. 부여씨. 그래서 이제 줄여서 여라고 이제 줄여서 얘기도 하는데, 하여튼 백제 성왕의 아들이 요 환산, 이 고리라 그래요. 고리산성에 이제 진을 치고 있었다고. 근데 그 전쟁 관산성 전투가 좀 오래다 보니까는 왕자가 병이 난 거야. 그러니까 아버지가 도대체 왕자가 얼마큼 아픈가 싶어가지고 아들을 위문하러 그 호위병력 한 50명 대동하고 이 환산성을 따라가다가 여기는 길이 이 서화천을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길 자체가. 지금도 뭐 길이 그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따라가다가 바로 이곳에서 이제 신라군이 여기에 매복하고 있었는데 딱 잡혀버린 거야. 바로 이곳에서 백제 성왕이 신라군에 참수를 당합니다. 바로 이곳 제가 직접 다녀왔습니다. 영상으로 한번 보시죠. 여기가 이제 구분벼랑이라고 하는 바로 그곳이고, 저기 멀리 보이는 산 있지 않습니까? 저곳을 이제 그 뭐 관산성터라고 이제 얘기를 하던 추정을 하는데, 제가 저기를 답사해 보니까 어떤 큰 전투를 벌일 수 있는 그런 곳은 아니에요. 그래서 그냥 뭐 관측 초소가 있을 정도밖에 안 되는 곳이라서, 이 우리가 역사책에 나오는 관산성 전투라고 할 때 그 관산성은 어떤 특정 산성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이 옥천 일대 이쪽 전체를 아울러서 얘기하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부여 그쪽에서 논산을 거쳐서 이제 이렇게 물길을 따라서 성황에 왔을 거예요. 물길을 따라서. 옛날이나 지금이나 이제 길은 물길을 따라서 이제 같이 나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기 병풍처럼 산이 돼 있으니까는 저쪽으로는 올라가지 못하고 이 서천을 따라 이제 자기 호위병 50여 명 대동하고 감기가 걸렸는지 어땠는지 하여튼 그 아프다 그러니까 자기 아들 여창을 만나러 이렇게 가는데, 여창이 그때 어디 있었냐면 여기 이 관산성 일대는 이제 신라군 영토고, 지금 여기서는 안 보이는데 저기 이곳 넘어 북쪽에 이제 그 백제 성왕의 아들 여창이 주둔하고 있던 환산이 있습니다. 고리산성이라고 하는 곳에 이제 있었는데, 이제 고리산성을 이제 가려면은 바로 이제 이 서화천을 따라서 이제 여기를 거쳐가야 되는데, 바로 요 구준벼랑 요 뒤쪽에 신라군이 주둔을 하고 있었던 거죠. 신라군이. 그런데 추측을 해본다면 아마 이 벼랑 요 위쪽에서 이제 신라군이 그 보초를 서고 있었겠죠. 보초를 서고 있는데, 아니 멀리서 말탄 병사들이 50기 정도가 따각따각 오니까 이제 바로 보고를 했겠지. 그러니까 저거 놈 좀 뭐냐 하고 이제 신라군들이 이제 딱 여기 앞에서 요거 싹 이게 코너를 이렇게 물길이 이렇게 싹 돌아가지 않습니까? 돌아가는데 딱 매복을 하고 있다가 성왕 일행이 여기 딱 오니까는 이제 바로 이제 사로잡은 거지. 보니까 그게 성왕인 거야. 신라군 입장에서는 완전히 로또 맞은 거죠, 로또. 그래서 이제 그 일본 서기에 보면은 뭐라고 이제 설명을 하냐면, 이제
그 노비 출신의 그 고관 도도라고 하는 자가 이제 백제 성왕의 목을 쳤다 하면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신라 법도는 왕이라도 거짓말을 하면 목을 벤다. 이렇게 이제 꾸짖으면서 이제 꾸짖으니까 백제 성왕이 이제 나중에는 체념하고 이제 허리띠하고 그 칼을 이제 풀었다 하는 이야기가 전해지는데, 과연 노비 출신이 그렇게 성왕의 목을 벨 수 있을까요? 그거는 좀 어렵다고 보고, 뭐 고관 도도라고 하니까 그 칸이라는 거는 그 징기스칸, 뭐 그다음에 우리 신라에서 보면은 마리깐, 그러니까는 칸이라는 호칭이 붙은 걸로 봐서는 고위직이라고 이제 해석을 할 수가 있고, 뭐 노예라도 뭐 왕의 목을 벤다 하는 거는 좀 과장돼서 얘기를 한 것 아닌가. 그렇다면은 이제 여기서 의문이 뭐냐면은, 여기가 이제 염장터예요. 이 강을 건너서 요 터가 이제 그 백제 왕하고 그 호위무사들이 이제 죽은 호위무사들을 염해서 이렇게 묻었다는 염장터입니다. 지금 우리는 백제 성왕이 가던 길을 지금 따라가고 있는 겁니다. 이곳을 직접 답사해서 어떤 뭐 다큐라든가 드라마라든가 이런 걸 만든 게 없는 것 같아요. 참 굉장히 드라마 소재로도 아주 그 드라마틱하고 내용이 재밌는 부분이 많은데, 우리 드라마에서는 그런 게 뭐 다뤄진 적이 없어요. 또 워낙 뭐 사회적으로 요즘 신라보다는 백제나 고구려를 더 받드는 분위기가 돼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저 다리 건너면 민가도 별로 없는데 좌우지간. 여기서 한번 또 봅시다. 구진별을 따라와서 저기 높은 저 산이 이제 뭐 관산성 터다라고 이제 전해지는 그런 곳이고요. 그래서 그 고관 도도라는 사람이 이제 백제 성왕의 목을 칠 때 했던 말이 뭐냐면, 네가 약속을 어겼다, 거짓말을 했다, 이러한 명분으로 목을 쳤단 말입니다. 그럼 과연 성왕이 어떤 약속을 했는데 어겼을까요? 역사책에는 오히려 이제 신라가 백제의 뒤통수를 쳤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배우죠. 뭐냐면 이제 당시가 어떤 거냐면, 이제 신라와 백제가 연합을 해서 고구려를 공격을 해서 이제 한강 유역을 이제 되찾는 그런 시기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백제하고 신라가 연합할 때 조건이 이 한강 상류 지역, 지금의 단양, 그 다음에 충주 이쪽 지역은 신라가 먹고, 그 다음에 한강 하류, 거기는 원래 한성백제의 옛 터니까, 백제는 이제 거기가 자기네들 옛 터니까 거기는 우리가 먹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같이 이제 협공을 한 것인데, 당시 이제 신라의 왕은 이제 진흥왕이죠. 진흥왕이고 백제 왕은 이제 성왕인데, 그런데 이제 결과적으로는 신라가 하류까지 다 먹었단 말이에요. 신라가 이제 그 한강 하류를 전체를 다 먹으면서 이 한강 유역 전체를 이제 신라가 관리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효과가 있냐? 수로를 확보하는 거예요. 수로를. 안동에서부터 충주서부터 한강 하류까지,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하고 연결이 됩니까? 서해바다하고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신라 입장에서는 완전히 새로운 통로를 구축한 셈이 되는 거죠. 또 그뿐만 아니라 이 한강이라는 곳이 나당 전쟁 때는 신라의 어떤 물자 수송 통로가 됩니다. 신라만큼 이 수로를 잘 활용한 나라가 없었어요. 이 삼국 중에서는.
이 길도 없는 곳에 군량미를 등에 지고 말에 이고 뭐 운반하려면 그게 얼마나 힘듭니까? 별로 많이 가져가지도 못하는데, 신라군이 전쟁을 그렇게 잘할 수 있었던 거는 보급을 잘했기 때문이거든요. 보급을. 그럼 그 보급은 무엇을 했느냐? 바로 한강 물길을 이용한 겁니다. 한강 물길. 그래서 이제 그 한강 물길을 이용해서 식량과 군수 물자를 보관하던 곳이 어디냐면 바로 지금의 남한산성이 신라의 종합 군수 센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이제 임진강 쪽으로 또 물자를 보내는 거죠. 그래서 워낙 신라군이 그런 보급에 대해서 아주 잘했기 때문에 그 당나라하고 신라가 같이 평양을 공략을 할 때에 이제 신라가 군량미를 이제 평양으로 운반하는 그런 역할을 맡게 되는 거죠. 아, 집들이 진짜 예쁘네. 그래서 이제 그 고관 도도가 말하는 그 성왕이 거짓말 했다는 거. 그거는 이제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 광개토 대왕 비문에 보면은 어떤 구절이 나오냐면, 광개토 대왕이 이제 백제 한성을 공략을 해요. 그래서 이제 그 대의 명분이 뭐냐면은 백제가 약속을 어겼다 이거야. 그럼 무슨 약속을 어겼냐면, 일본하고 이 외하고 통교를 하지 않는다 그랬는데 그 약속을 어기고 다시 외하고 통교를 했다. 그래서 내가 백제를 친다. 그러니까 아신왕 때입니다. 아신왕. 백제. 그래서 백제 아신왕이 광개토 대왕한테 무릎을 꿇고 항복을 하면서 그 인질이라든가 뭐 다 갖다 바치죠. 살려달라고. 그래서 이제 물러갔는데, 백제가 또 외하고 이제 같이 연합을 하니까 이제 이놈들 봐라 하면서 또 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때 전투가 관미성 전투라고 하죠. 큰 전투가 있어요. 관미성. 지금의 오두산성 그 전망대 있는데 그걸로 거기로 추정을 합니다. 관미성 또 이제 고구려가 차지하고 백제의 50여 개 성을 고구려가 이제 차지했다 하는 그런 기록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하고 연결시켜 봤을 때에 아마도 신라 입장에서도 백제를 좀 그 편들어줘서 고구려를 공략하는데 신라가 동참하게 된 것도 이 일본하고 연결되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면은 그 옛날부터 신라에 있어서 가장 큰 주적은 고구려도 아니고 백제도 아니고 바로 일본 외입니다. 외구가 항상 신라를 건드렸고, 또 그 광개토 대왕 비문에도 보면은 그 신면연조 내용이 나오죠. 문제의 신면연조. 외가 이제 바다를 건너서 백제와 신라를 치고 이제 신민으로 삼았다 하는 그 구절인데, 그럼 그 구절을 빼고 해석을 하더라도 레도해, 그러니까 바다를 건너온 건 분명한 사실이고, 당시 바다를 건너오지 뭐 하늘로 날아오지는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레도해, 바다를 건너와서 신라 성에 외인이 가득했다 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고구려 광개토 대왕이 보낸 그 기병과 보병 5만이 이제 신라 성에 있는 왜군들을 다 이제 쫓고, 이들은 이제 추적해가지고 종발성까지 가갖고 다 물리쳤다 하는 내용이 광개토 대왕 비문에 정확히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한 해석을 이제 일본하고 우리하고는 조금 다르게 해석을 하는데, 일본은 이제 완전히 신라를 복속을 시켰다라고 이제 보는 반면에 우리는 잠시 침탈이었다. 이제 그렇게 보는 거죠. 뭐 해석은 둘째치고 군사적으로만 보면은 팩트는 그 여기서 외라고 할 때는 지금의 가야까지 포함이 됩니다. 금강가야. 제 생각엔 그래요. 금강가야뿐만 아니라 아라가야라든가 하는 이 가야 제국들은
가야의 여러 나라들은 그 당시 외하고는 어떤 정체성 부분에서 별 차이가 없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가령 우리가 이거를 어떻게 이해를 하면 되냐면, 영국이 청교도 혁명 이후에 신대륙으로 건너가지 않습니까? 배 타고. 그 많은 영국인들이 이제 아메리카 대륙으로 건너가서 이제 나라를 새로 만들잖아요. 나라를 새로 만들 때 나중에는 이제 영국인뿐만 아니라 독일인 또 오고 하는데, 과연 이들을 정체성 면에서 당시의 유럽하고 구분을 지을 수 있겠어요? 지을 수 없습니다. 어차피 건너간 사람들이니까. 물론 200년이 지난 다음에는 이제 지금은 구분이 되죠. 미국인과 유럽인은. 그러나 그 당시에는 구별을 할 수가 없던 것처럼 고대에는 이 가야와 외는 정체성 면에서 구별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광개토 대왕 비문에 나오는 신라성에 외인이 가득했다 하는 그 왜군의 이제 신라 공격, 이 부분에는 가야까지 같이 연합해서 신라를 공격했다라고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아요. 그 연장선상에서 이제 그 신라 입장에서는 백제한테 니들 일본하고 잘 그거 되니까 백제가 말하면 일본이 말 잘 듣는다면서, 그러면은 잘 그거 해가지고 신라는 더 이상 공격하지 못하게 니들이 좀 막아라. 그럼 우리가 얼마든지 백제 도와가지고 고구려를 북쪽으로 쫓아내는데 힘을 쓰겠다. 뭐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백제 입장에서는 일본하고 손을 끊거나 뭐 그렇게 할 수는 또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계속 일본하고 연결을 맺고 그렇게 하니까, 또 일본 입장에서는 또 지금의 일본이 아니라 그 당시의 외죠. 외 입장에서는 또 신라는 가상 적국이니까 자기네들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신라에 대한 계속 압박을 하고, 그러니까 이제 신라 입장에서는 이거 뭐 처음 약속하고 다른 거 아니냐, 왜 니들 약속 안 지켜, 이렇게 볼 수 있는 것 아니겠느냐 하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뭐 이거에 대해 어떤 문헌 자료는 없는데, 군사적 관점에서 추정을 한다면 이제 그렇다는 거죠. 그렇지 않고서야 일본 서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신라 장수 고관 도도가 백제 왕의 목을 치면서 네가 거짓말해서 이렇게 목이 달아나는 거다라고 할 때 백제 성왕이 고개를 떨구면서 허리를 춤에 있던 칼을 풀어냈다 하는 그러한 모습이 나올 수가 없는 거거든요. 하여튼 바로 이곳이 관산성 전투의 현장, 특히 이제 백제 성왕이 신라군에 잡혀서 참수된 바로 그곳입니다. 근데 또 웃긴 거는 요 벼랑 뒤에가 또 현재도 군부대가 있어요. 참 희한한 게, 신라군이 과거에 군부대로 이렇게 신라군이 주둔했던 자리에는 지금도 역시 우리 한국군이 주둔하고 있다는 거. 왜? 지형이 그렇기 때문에. 여기가 딱 목지점이거든요. 통과할 때 이곳을 통과하지 않으면 뭐 갈 수가 없는 곳이니까 지금도 현재 군사시설이 있는 것 아닌가. 다시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여기가 서화천 구진배루고, 저기 보이는 것이 바로 염장터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게 구진배루, 구분벼랑, 서화천, 멀리 보이는 게 이제 관산성으로 추정하는 그런 곳입니다. 오늘 또 무척 덥네요. 참 시골일수록 집들이 너무 예쁘다. 월전리 마을 유래비. 여기도 그렇게 써놨네. 앞산의 관산성과 뒷산의 할미성은 삼국이 국경임을 증명하고, 여기도 할미성이라고 나오네요. 용인에도 할미성이 있는데, 제가 그 석성산성 얘기하면서 할미성 얘기했죠.
여기서 이제 백제 성왕의 슬픈 사연을 말해주고 있다. 그 슬픈 사연이 바로 참수된 그 이야기입니다. 이게 2013년도에 이제 마을에서 그 월전리 이 비를 세웠네요. 마을 유래비를.